지붕부의 기출 문제를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고 이제 지붕부 구성부재 시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보면요. 15년도에 너와집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너와집에 대해서 구조 문제로 시공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구조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지금은 이제 50조 문제가 사라졌지만 50조 문제로 그래서 너와집의 평면과 단면을 작도하고 형성 배경과 그에 따른 평면, 인면, 구조부의 특징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노화집에 대해서 시공적인 노화의 설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특징들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년도에 연속으로 노화집에 대해서 시공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참 어려운 게요. 예를 들어서 시공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여러 문제 내고 기술사 시험은 다 그렇죠. 그죠? 여러 문제를 내고 거기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문제를. 그러면 내가 일정 부분은 좀 배제하고 갈 수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직전에 출제된 문제라면 부분이라면 다음에는 뭐 이렇게 빼고 갈 수도 있거나 또는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배제할 수 있는데 이 시험은 문제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와집이 나왔으니까 원래 너와집 안 나오기 작년에 나왔으면 원래 안 나오겠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재에 있는 기본적인 사항은 전체가 필수 암기입니다. 왜? 시험을요. 논술 시험을 또는 면접 시험을 단순히 이해해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만으로 시험이 된다면 굉장히 쉽겠죠, 사실은. 근데 답안을 제한된 시간 내에서 문제를 딱 주고 난 다음에 그걸 빠르게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기술해 나가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걸 이해하는 상태에서 고민하면서 답안을 기술한다? 현실적으로 합격이 불가능하죠. 면접 문제 바로 앞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잠깐만요. 생각 좀 할게요. 불가능하죠. 2분 만에 내가 필요한 질문을 적절한 양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문제당. 2분 안에. 짧게는 1분 만에. 근데 기다려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절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단순히 이해한 게 아니라 물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는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이 내용을 다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 내용 정도 구성이 교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재가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최소한 이 교재에 있는 정도 내용은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이제 시험 때까지 공부를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시험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너와집이 나왔으니까 또 뺀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렵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 볼게요. 초가집. 초가지붕에 물면은 평야 지역, 산간 지역, 해안 지역이 서로 다르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초가 있기 시공 과정을 설명하시오. 자, 2009년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초가지붕은 빗물에서 정기적으로 이용있기를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한 보수 과정을 도면을 통해 설명하시오. 2008년에 나왔어요. 8년, 9년 연속으로 초가집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비슷하죠. 그죠? 이런 경우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원래 시험 문제 나왔다고 이 부분은 내년에 안 해도 되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 전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 위주로 해서 교재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해를 하면서 그 최종적인 단계에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 전체는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그래야 면접까지 가실 수 있으세요. 왜? 면접은 사실 1차보다 더 치열하거든요. 왜? 1차를 다 합격한 사람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그 면접장에서의 긴장도는 굉장히 높고 그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다 숙지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필수적으로 외우고 가셔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교재로 구성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장식기와 이연기와 특수기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나열하고 설치 방법에 대해서 도시하고 설명하시오. 설치 방법은 장식기와 이연기와를 중심으로 작성하시오. 이렇게 특수기와, 그죠? 이연기와 장식기와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질문이 나왔다는 거죠. 기출 문제가. 그 다음에 객사의 지붕마루와 장식기와가 태풍으로 심하게 훼손되었는데 훼손된 용마루, 내리마루, 추년마루의 해체 보수 방법을 도면과 함께 설명하시오. 자, 용마루, 내리마루, 추년마루에 대한 해체 보수 방법인데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바라볼 수 없죠. 왜? 객사 건물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객사 건물의 기본 인명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중앙의 정층과 좌우의 익사가
소설 지붕 형태의 인면을 구성하고 있죠. 그러면 중앙의 정청은 맞배집 형태로 되어 있고 좌우익사는 한쪽은 맞배집, 한쪽은 팔짝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용마루, 내리마루, 추녀마루에 대한 단순 설치 내용만 쓴다면 이 답안에서는 좋은 점수를 못 받겠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객사 건물의 특징이라든가 각 건물의 형식별로 그죠? 궁궐의 정전 건물이나 사찰의 불전이나 또 중청 건물은 중청 건물대로 모임집은 모임집대로 맞배집은 맞배집대로 그 구조적인 특징을 잘 이해해야 자 시공 문제도 그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답안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조와 시공이 개별적으로 다른 사항은 아니죠. 근데 교재에서 구조와 시공을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걸 처음부터 섞어버리면요. 물론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할 때는 오히려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섞어서 같이 설명하면. 왜? 기초부의 구조적인 사항 설명하고 뭐 설치적인 어떤 시공적인 사항하고 그러면 좀 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암기하려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체계가 굉장히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는 구조대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공은 시공대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합쳐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정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식도 이게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교재에 구조와 시공을 구분해 놓은 거지 그 내용이 서로 연관성이 없어서 구분해 놓은 건 절대 아닌 거죠. 그죠? 이렇듯 구조와 시공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답안을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시공 문제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건축 형식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시공 문제로도 다수 출제되고 있으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출 문제를 통해서 또 방향을 잘 잡아 나가야 되겠죠.